드림쌤입니다. 오늘은 밀기 운동을 좀 가볼 거예요. 밀기 운동을 쭉 가볼 건데 바닥에서 하는 수평 밀기 말고 평행봉에서 하는 수직 밀기를 갈 거예요. 물론 뭐 수평 밀기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뒷바 이런 평행봉에서 하는 게 일반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번 각오하고 따라오시고요. 첫 번째 동작은 플란체 딥, 턱 플란체 딥을 갈 건데 동작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다리를 들고 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3개씩만 할게요. 3개씩만. 보셨다시피 다리를 들어 올려서 거의 허벅지가 내 가슴을 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딥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면 몸이 수평이 되겠죠. 내 어깨와 골반 선상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건 어려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겠는 분들은 다리만 살짝 들고 다리를 가슴 가까이에만 둔다고 생각하시고 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 주의는 아니고 이 할로우 포지션을 조금 더 깊게 딥하게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깨를 앞으로 내미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해보세요. 어깨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물론 외관상으로 살짝 젖혀져 보일 수 있으나 나는 힘을 앞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고 하나, 둘, 셋. 일반적인 딥보다 어깨 쪽에 힘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전면부 특히. 그리고 코어, 전거근 쪽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복근의 힘은 사실상 들어가긴 하는데 전거근의 힘,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상복부와 하복부를 나누자면은 상복부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몸통의 이 라인, 전거근부터 해서 상복부 이 라인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쏟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만 들고 하시는 분들도 몸을 이렇게 살짝 둥글게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로우 포지션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다른 동작들에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동작할 때도 좋고 뭐 코어 운동을 따로 빼서 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트레이닝이 됩니다. 쉬는 시간은 본인 체력에 따라서 가감하시고요. 세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려갈 때는 이 바디의 포지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거든요. 근데 밀어낼 때, 올라올 때가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다기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텐션이 계속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풀립니다. 올라오면서. 그래서 밀어낼 때 조금 더 팔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복부 쪽에 힘을 주면서 이쪽을 같이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잘 오실 거예요. 거의 전신 운동에 가깝죠. 허벅지하고 햄스트링,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면부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 후면부에는 거의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그 정도의 힘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 둘, 셋. 저도 힘이 빠지니까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팔꿈치도 안 펴지고 바디 포지션도 많이 무너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클리어한 자세로 하면 좋겠죠. 그런 방식도 있지만 저는 한 4, 5세트 정도쯤에는 약간 자세가 무너지더라도 약간 밀어붙이는 방식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경적인 발달도 같이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발달시키고 싶다 그러시면은 좀 더 횟수를 낮추거나 뭐 깊이감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정확한 제대로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 5번째 세트에는 좀 버겁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자주 세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부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작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작과 섞였을 때의 신경적인 피로도와 근육에 대한 데미지, 그런 것도 다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5번째 마지막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후.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동작 넘어갈 거예요. 이 딥 종류, 평행봉에서 하는 딥 종류들은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는 동작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업라이트 로우 아니면은 뭐 슈러그 정도, 슈러그는 뭐 거의 내외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는 동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굽힐 때 뒤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딥을 갈 건데 기울여서 갈 거예요. 기울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 몸을 앞쪽으로 최대로 기울인 상태,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만큼 하체는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걸 유지하고 이렇게 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개 갈 거예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지금 약간 사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45도로 보이긴 하는데 완전 옆모습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딥 시작 자세가 이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 둘, 내 몸의 포지션은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평행봉이 있다면 저처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리를 접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리를 접고 하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자, 두 번째.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생각보다 몸의 전면부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내가 후면부에는
아치라고 하죠. 이 백엑스텐션. 이 동작은 내가 밀어낼 때 뭔가 보조의 역할로서 쓰이게 되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밀 때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텐션을 잡아줘서 그 앞뒤의 균형을 좀 알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내 몸을 앞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조여준다라는 느낌도 좋지만 양 옆으로도 조여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리를 딱 붙여서 이 사이에 종이 하나를 끼워 놓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떨어뜨리지 않게 딱 힘을 주고 복근 조이고 엉덩이 조이고, 그렇다고 할로를 너무 세게 잡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앞뒤가 양옆이 텐션이 맞을 정도만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무래도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힘을 부하를 그쪽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사실 앞쪽으로 기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를 조절하세요. 어깨가 좀 안 좋으신 분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신경이 쓰일 정도, 그냥 아픈 것보다는 그냥 약간 뭔가 느낌이 되게 클리어하진 않다, 그러신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항상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게 좀 길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자, 네 번째.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앞쪽으로 기울였잖아요. 내려갈 땐 그 각이 잘 유지가 돼요. 항상 네거티브, 그러니까 내가 밀어낼 때 힘을 주는 것들, 동작들은 내려올 때 힘이 더 잘 들어가요. 근데 밀어낼 때, 힘을 줄 때, 그때는 좀 더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세를 유지시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밀어낼 때 이렇게 되게 돼요. 다시 하나, 앞으로 기울여서 잘 내려갔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여서 잘 내려갔는데 밀어낼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밀어낼 때 좀 더 앞쪽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 아마 수직이 맞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이렇게 두 번째 동작 끝냈고요. 세 번째 동작은, 이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뭐 좀 어려운 말 쓰자면, 근데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TUT, 타임 언더 텐션 아시잖아요. 내가 운동을 해낼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총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딥을 예로 든다면 내리고 올릴 때 이걸 되게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 이완 지점, 그러니까 최대로 늘어나는 지점에서 잠깐 홀딩 했다가 올라오는 이 세 가지의 그
시간을 잰다고 치면은 내려갈 때 하나, 둘, 그래서 한 0.5초에서 1초 머물고 올라올 때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딥 하나를 할 때 3초 이상이 걸리겠죠. 3.5초에서 4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좀 깊게, 대신 내가 내 어깨 관절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깊게 내려가서 7개를 해볼 겁니다. TUT를 적용시켜서 3, 1, 1 정도겠죠, 아무래도. 근데 머무는 시간은 너무 깊게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구령을 붙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고.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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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마지막, 하나, 둘, 7.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카운팅을 해야지,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를 먼저 외치고 하면은 그거는 1초를 까먹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1초를 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2초에서 3초 내지 정도까지 최대한 깊게 내려가서 살짝 멈추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확 올라오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갈게요. 준비하시고,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7. 와. 호흡은 내려갈 때 이렇게 좀 쉬시다가 올라올 때 내뱉으면서 올라오시면 좋아요. 뭐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좀 이제 올라올 때라도 내뱉는 숨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하다가, 와, 내가 진짜 힘들어지면 그거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냥 뭐 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흡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일정하게 쉬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7. 슬슬 느낌이 오죠? 갈 길 머네요. 자,
한 10초만 더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오케이. 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일곱, 오, 네 세트까지만. 좀 쉬었다가 딥을 빠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딥 보다 좀 더 빠르게 갈 거예요. 그냥 20개. 이쯤 되면 뭐 자세고 뭐고 그냥, 물론 자세를 생각해야겠죠. 내가 자세를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미는데 좀 집중을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요. 저도 쉴 것 같거든요. 자, 빠르게 20개 가보겠습니다. 매시고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우와. 역시 숨이 차네요. 3세트 갈 거예요. 3세트. 딥을 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죠. 뭐 깊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상체를 숙이면서 가는 것도 있고, 상체는 그대로 두고 일자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살짝 뒤로 가는 것도 있고, 팔꿈치를 의식적으로 옆으로 살짝 벌려서 가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윙도 좀 섞고, 이렇게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가끔은 이제 팔꿈치 살짝 옆으로 빼서, 너무 옆으로 빠지지 않고 살짝 옆으로 빼면 가슴에 좀 더 자극이 많이 옵니다.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뒤로 살짝 빼면서 딥을 하면은 삼두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걸 좀 이제 자유롭게 섞어서 하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우와. 15개에서 한번 멈출 뻔 했거든요. 안 멈췄어요. 아마 카메라 없었으면 멈췄을 거예요. 카메라에 힘이 또 있습니다. 딥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어깨 포지션만 보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가 이렇게 으쓱대지 않게,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모든 구간에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없어요. 물론 힘이 빠짐으로 인해서 살짝씩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내리고 있는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는 것과, 내가 내리고 있는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딸려 올라가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힘을 준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는 건 괜찮으나,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말을 하니까 숨을 고를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 원샷으로 가야 되는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 좋겠습니다. 좀 날림으로 했네요. 그래도 자극은 충분히 왔어요. 다음 동작은 딥을 뒤로. 일반적인 딥은 우리가 팔꿈치를 굽히면서 어깨를 앞쪽으로 내보내면서 내려갔을 때 한 평균적으로 한 90도 정도 될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딥은 내 몸을 최대한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팔만 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느낌을 살짝 뒤쪽으로, 살짝 내 몸무게를, 체중을 살짝 뒤쪽으로 실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과도하기 싫으면은 난이도가 완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뒤로 젖힌다는 생각으로 딥을 해보시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 몸이 움직이게. 7개 한번 가볼게요. 7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7개 갑니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안 그래도 지금 펌핑돼 있는 상태여서 자극이 바로 옵니다. 아예 팔꿈치를 바닥까지, 평행봉까지 붙였다가 올리는 딥을 임파서블 딥이라고 하는데, 그건 난이도가 너무 헬이라 저는 도전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알게 된 동작이긴 한데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팔꿈치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중단을 했는데, 임파서블 딥에도 좋은 자세죠. 연습 자세에도.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 목표보다는 이 삼두에 자극을 좀 주려고, 그 다음에 은근히 후면삼각근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이번엔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곱 개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오. 손목 강화에도 좋은데, 항상 강화에 좋다는 말은 그만큼 그 부위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손목에도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팔꿈치, 어깨, 이 손목 관절 중에 가장 약한 부위가 손목이에요. 그리고 이 동작의 특성상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포커스를 손목에 맞추시는 거예요. 손목에 부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할 것 같다, 그럼 좀 덜 가세요. 이게 생각보다 살짝만 굽혀도 삼두에도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동작으로 딥 자세에서 팔은 굽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마지막 동작은. 자, 딥 자세에서 어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내리고, 이 상태에서 몸은 딱 일자, 그냥 앞뒤 빵으로 힘 빡 준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안쪽으로 돌렸다가, 그 다음 바깥쪽으로 돌릴 거예요. 중요한 건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7개만 가볼게요. 7개. 고, 안으로, 바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으아. 어쨌든 외회전, 내회전, 팔을 안쪽 돌림, 바깥 돌림, 이 동작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 팔꿈치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깨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외회전, 내회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외회전, 내회전 근육이 생기겠죠. 뭐 소흉근, 그 소원근, 뭐 극하근, 견갑하근, 뭐 다 쓰여야 하여간. 근데 그거를 부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어느 방향에서든 팔을 안으로 돌렸다 바깥쪽으로 돌렸다, 이 동작 하는 것 자체가 외회전, 내회전 근육, 그리고 어깨 안정성을 살리기 좋은데, 이렇게 힘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 때 특별히 그 통증이 없다면 그냥 하셔도 무방하고요. 강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셔야 될 동작 중에 하나예요. 좀 뭔가 저게 운동이 되나 싶은 것들이 사실 되게 좋은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초보자분들은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동작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 동작 하는 내내 막 떨린다. 근데 이 떨린다는 건 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딱 정확히 버티는 것만 연습해 보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숨 내쉬고.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뒤쪽으로 보여드린다는 게 또 앞쪽으로 했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5개만 해볼게요. 뒷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봉, 약서감이 있잖아요. 공원가도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르고 내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점프로 해서 그게 별로 큰 데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옆에 조그만 주춧돌, 조그만 돌 하나 다 두고 안전하게 오르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많이 다쳐요. 뭐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은 튜닝 디핑 바에서 딥하는 평행봉 있죠. 그럼 이퀄라이저 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푸시업 바 대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푸시업 바는 의자 같은 거 있죠. 집에 의자 2개를 놓고 푸시업 바를 놓고 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억지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저 많이 해봤어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평행봉 잘 사용하셔서 밀기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딥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푸시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말 많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딥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좀 연습 많이 하신 분들 지겹다 싶으시면 이런 동작도 해보시고, 아니면 좀 더 발전을 하고 싶다 이런 동작도 섞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